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빠지고 거래도 종적을 감추는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분양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그 배경에 금융당국의 물밑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관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10분이 채 안 돼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웰컴저축은행이 선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등 대외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신도시 분양권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기존 분양권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113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신도시 분양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기존 분양권에 대한 반사이익은커녕 시장 전반으로 침체 기류가 확산된 겁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청약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경기도 동탄이 신도시. 최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한 달에 3, 40개씩 막 하다가 조용한 타임이기도 해요.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죠. 심리적으로 눈치를 드린 거고, 분양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보신 거 내놓을 거고요. 지난 9일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에도 경기도 동탄이 신도시 분양권 시장은 조용한 상황. 이 같은 분위기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1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억 5천 이 정도로까지 떨어졌어요. 3, 4천 원 정도 빠졌고요. 엄청나게 되다가 또 큰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숨고르기로 보고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동안 기세 좋게 오르던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빠지고 거래도 실종되면서 분양권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최근 최순실 정국에 휘말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금융노조는 갑작스럽게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배경에 금융당국의 물밑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B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의결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회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금융개혁과제의 일환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지난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처리하는 것이 유효한지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부분의 금융공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제 도입을 결정했는데 노조들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배경에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영 금융위원장,
현 체제를 유지할 뜻을 밝히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개최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갑작스런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에 금융노조는 관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영 위원장의 금융위 잔류 가능성이 커지자마자 소강 상태에 빠졌던 금융권 노사의 성과제 갈등이 급격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10분도 안 돼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틀려 거래가 정지돼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웰컴저축은행이 자체 전산을 이용해 개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디지털 지점 앱의 이야기인데요. 타행 OTP 기기만으로도 인터넷 뱅킹과 카드 신청까지 가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어보낸 뒤 영상통화 한 번이면 신규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디지털 지점 앱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 해도 기존의 타행 계좌 이체를 통한 본인 확인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에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웰컴저축은행 디지털 지점의 경우 최초로 본인 확인의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해 빠른 사람은 7분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타행 OTP 기기만 있으면 디지털 지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 가입과 체크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사 비대면 서비스의 대부분은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했어도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점포가 적고 영업구역에 제한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율적인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웰컴저축은행 디지털 지점은 금융권 최초로 비밀번호 초기화, 공인인증서, OTP 분실 신고, 해지 등 여러 신고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해 거래가 정지된 경우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만 거래 정지가 풀리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겁니다. 디지털 지점에서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계좌는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는 웰컴 플러스 보통 예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재직 확인이 돼 직장인 우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국내 증시는 예상대로 탄핵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율과 채권 금리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장은 탄핵 가결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처음 열린 오늘 증시에서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0.13% 오른 2027.2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47% 오른 603.0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 가결 당일인 9일 장 마감 뒤 역외 시장 분위기는 양호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전일 대비 0.23% 상승한 258.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후 증시는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을 뒤로하고 14일 미국 FOMC 회의 결과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안도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 자체가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연말 앞두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글로벌 경기의 개선 흐름과 디플레이션 탈출 기조로 증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연말 랠리까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소득자 증세 일환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부자 증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정치권은 1억 원 이상을 10년 넘게 묻어둘 수 있는 가입자라면 중상위 계층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는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는 없고 안 그래도 저금리로 업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실적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80% 이상이 월 적립식 보험인 만큼 비과세 축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월 적립식 한도를 총 납입액 1억 원으로 설정하고 20년간 매달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납입액은 40만 원 정도라며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박주연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내년 2월부터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UHD 방송 송출에 대한 인프라와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UHD 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HD 방송보다 한층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UHD 방송. 기존 HD 방송 대비 4배 선명한 화질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UHD 방송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등이 부족해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이 제대로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UHD 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케이블 TV를 통해서 상용화되고 지금 일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보급률도 굉장히 낮고요. 또 콘텐츠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국방송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편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7월 UHD 표준이 유럽식에서 미국식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 표준이 올 7월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 표준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신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국내 시청자들이 양질의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2017년 새해도 어느덧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정비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내년 새롭게 바뀌는 것 중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금융 변화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대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은 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은행권의 주택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주택대출 조익이 계속될까요? 네, 계속된다기보다는 더 강화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자만 갚는 대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까지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집단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결국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집단대출까지 조이는 겁니다. 올해 소득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제외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른 주택대출과 똑같이 소득 증빙 자료를 내고 상환 능력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 올해까지는 은행과 보험사까지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됐는데 내년에는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거의 모든 대출에서 상환 능력을 검증받고 원금도 빨리빨리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빚내기도 더 어렵고 상환 부담도 더 커지는 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집주인한테 내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서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하는데요. 내년에는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업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은행권 하면 기억에 남는 게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생체 인증 서비스, 또 모바일 은행, 그리고 통합 멤버십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요. 내년에는 기대할 만한 이 변화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냅니다. 굳이 드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올해 은행권 이슈로 인터넷 전문 은행 연내 출범이 계속 거론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두 인터넷 은행의 출범도 계속 미뤄져 오긴 했지만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로보 어드바이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뒤에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왔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이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엠폴리오를 내놨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체험형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1차 시범 테스트가 끝나면 은행들은 로보 자문 서비스를, 증권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 자산운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할 전망입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과 로보 어드바이저 모두 이 두 이슈는 다 핀테크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짐작해 하는데요. 자, 끝으로 보험과 카드에서 내년에 변화될 만한 거, 우리 소비자가 알아둘 만한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은 특히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부터는 납입 기간이 지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지나도 만기 이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되고 보험료 환급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되돌려주거나 그만큼 할인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이체가 연결된 통장에 잔액을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연체가 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안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권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아무리 길어야 8개월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팀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융, 외환정책의 안정 역시 중요한 만큼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GM 쉐보레가 9년 만에 완전 변경된 준중형 세단 크루즈를 내년 1월 국내에 출시합니다. 크루즈는 그동안 110개국 이상에서 팔리며 누적 판매량 4천만 대를 돌파한 쉐보레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신형 크루즈는 GM의 신형 제품 플랫폼과 쉐보레의 신규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신형 크루즈의 출시는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차세대 제품 라인업이 최종 완성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해부터 스파크, 아베오, 말리부, 트랙스 등 쉐보레의 글로벌 제품 라인업을 차세대 모델로 교체했고 신형 크루즈가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잡기로 했습니다. 또 분할 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합동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 개선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 상환 비중은 43.4%입니다. 올해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고정금리 목표 수준을 당초 42.5%에서 45%로 높이고 분할 상환 비중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 금리 체계에 대해서는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 산정 및 공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화성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험에 나섭니다. 현대기아차와 화성시는 오늘 자율주행차 V2X 시험 운행에 대한 MOU를 맺고 자율주행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V2X는 차량을 중심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 도로 상황, 차량, 보행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 시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화성시에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 차량 운행 등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도 이에 필요한 교통신호 정보와 시설물 구축 관련 행정 협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을 밑도는 28만 4천 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71개 국민임대 주택단지 총 1,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된 지 10개월 만에 총 100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해 5,516명의 투자자로부터 163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부산 9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도 3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전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충청 이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충청도는 오늘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전 중에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남부지방의 비마저도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비나 눈 소식은 없는데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도 서울 0도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고 아침에도 광주 6도, 부산 9도 등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는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파고는 서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